사진을 찍으러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편의에 따라 다양한 아이템이 추가될 수 있겠지만 사진을 찍는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많은 준비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5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우선 카메라라고 불리는 거대한 나무 상자를 챙겨야 하고 필름 대용으로 사용해야 할 유리나 금속 플레이트도 챙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트에 상이 착상될 수 있도록 약품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사진 촬영 후에는 바로바로 인화를 해줘야 했기 때문에 이동시 감실과 인화용 약품도 필수로 챙겨야 했습니다. 이처럼 짐이 많다 보니 조수를 고용하거나 작은 수레를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사진을 촬영한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노력, 기술이 필요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러던 사진의 역사가 미국의 한 회사로 인해 급변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진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진 제국의 절대적인 1인자 코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877년 뉴욕 로체스터 은행에서 서기로 일하던 24살의 청년 조지 이스트먼은 오랜만에 떠나는 휴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이 취미였던 이스트먼은 여행지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사진용품도 함께 챙기게 되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했던 수많은 준비물들 때문에 그는 여행에 대한 설레임보다 촬영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욱 크게 받게 됩니다. 그는 이때부터 어떻게 하면 더 편한 방법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낮에는 은행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다양한 약품을 각기 다른 비율로 배합하며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1880년 드디어 이스트먼은 최적의 배합법과 대량의 판재를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특허까지 취득하게 됩니다. 기술과 특허를 취득한 이스트먼은 이를 활용하여 투자를 받아 새로운 회사 이스트먼 드라이 플레이트 앤 필름 컴퍼니를 설립하기에 이릅니다. 그의 나이 불과 27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젊은 CEO인 이스트먼은 시대를 앞서가는 발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작고 가벼운 카메라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는 판형의 개념을 벗어난 무언가를 개발하려 했습니다. 이런 집착으로 이스트먼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물건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는 다름 아닌 종이로 만든 롤필름이었습니다. 종이 필름은 더 이상 무거운 판형과 약품을 별도로 챙겨 다닐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시대를 뛰어넘는 진일보한 물건이었습니다. 이스트먼은 종이 필름을 개발하며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카메라도 개발하게 되는데 이 카메라가 바로 세계 최초의 휴대용 카메라 코닥1호입니다. 코닥1호가 출시될 시기에는 현상소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사진작가 혼자서 촬영과 현상인화를 모두 직접 했어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카메라와 약품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닥1호는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이나 인화하는 방법을 몰라도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였습니다. 촬영자는 어떠한 조작 없이 버튼만 눌러서 촬영할 수 있었고 사진이 모두 촬영되면 카메라를 코닥 본사로 발송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카메라를 받은 코닥은 사진을 인화하고 새로운 필름으로 교체하여 사용자에게 발송해 주었기 때문에 카메라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카메라를 세상에 공개한 이스트먼 드라이 플레이트 앤 필름 컴퍼니는 회사의 이름을 코닥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코닥의 창립자 조지 이스트먼은 혁신적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보적인 기술을 지향했습니다. 때문에 이스트먼은 연구원들에게 만들고 싶은 걸 아무거나 만들어보라며 힘을 실어주었고 그 결과물로 개발된 코닥1호는 사진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광고 카피는 버튼만 눌러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였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제품과 인상적인 카피였지만 실은 코닥의 첫 번째 카메라는 상업적으로 큰 이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먼저 가격이 저렴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물론 당시 출시되던 카메라에 비해 저렴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값비싼 가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사진을 업으로 삼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코닥의 카메라는 그렇게 달가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카메라의 대중화는 자신들의 밥줄을 끊어버릴 수 있는 위협적인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코닥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를 지향하며 출시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값비싼 사치품이었고 사진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닥은 다양한 방면에서 사업을 진행하며 기업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1888년 스웨덴의 무역회사 하셀블라드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럽의 수출입 루트를 확보하고 이듬해인 1889년 이제 막 발명된 플라스틱의 일종인 셀룰로이드를 활용하여 현대적인 의미의 롤필름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영화산업이 태동하던 이 시기에 코닥의 필름은 그 어떤 업체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물건이었습니다. 이맘때 여러 영화회사들이 코닥의 필름을 사용했는데 당시 출시되던 필름은 필름의 양끝에만 구멍이 있고 그 구멍에 걸쇠를 걸어 끌어당기는 식으로 필름을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이 구멍이 필름의 양쪽 끝에만 있었기 때문에 필름을 당길 때 찢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고자 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토머스 에디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발명왕으로 잘 알려진 에디슨은 당시 영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앞서 말했던 필름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에디슨은 35mm 폭을 가진 필름의 한 프레임당 4개의 구멍을 뚫어놓은 필름을 만들어 달라고 코닥에게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에디슨의 아이디어는 필름 손상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허 괴물이라 불리던 에디슨은 이 형태에 대해서도 특허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며 어떤 회사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국제표준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1900년도 코닥은 자신들의 첫 번째 카메라 코닥1호의 실패를 교훈삼아 새로운 카메라 브라우니를 출시하게 됩니다. 이 카메라의 가장 큰 특징은 다름 아닌 무시무시한 가격이었는데요. 무려 가격이 1달러였습니다. 불과 12년 전에 출시되었던 코닥1호가 25달러였다는 것을 감안해 보았을 때 브라우니의 가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저렴한 금액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필름 가격도 15센트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코닥이 바라던 누구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저렴한 카메라였던 브라우니는 출시한 지 4개월 만에 15만 대가 판매되었고 그 인기에 힘입어 1980년대까지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되는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코닥의 성공은 아직 전초전이었습니다. 1900년도 초까지 35mm 필름은 영화 촬영용 필름이었고 이 필름으로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는 코닥뿐이었습니다. 이마저도 필름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휴대용 카메라였기 때문에 사진의 품질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코닥도 고품질의 전문가용 카메라를 생산하고는 있었지만 이 카메라들은 여전히 판형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던 1913년 코닥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물건이 독일에서 발명됩니다. 바로 세계 최초로 35mm 규격으로 개발된 카메라 우르라이카였습니다. 우르라이카는 누구나 쉽게 필름을 교체할 수 있었고 코닥의 휴대용 카메라보다 작으면서도 품질은 더욱 우수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수많은 광학업체들이 카메라 사업에 뛰어들면서 라이카 카메라를 기초로 한 다양한 파생형 제품들이 개발되었고 자연스럽게 카메라 시장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코닥은 카메라라면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필름과 현상 인화 장비들을 생산하면서 그 어떤 업체도 대체할 수 없는 회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코닥이 이렇게까지 독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대적인 상황도 컸습니다. 1900년 초까지만 해도 독일의 아그파와 경쟁하는 관계였지만 유럽에서 발발한 1차 세계대전으로 아그파의 성장이 멈춰버리며 코닥의 독주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추후 일본에서 코니카와 후지필름이 설립되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코닥에게 큰 위협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성장하는 카메라 시장과 산업의 독과점으로 코닥은 필름의 90%, 카메라의 85%의 점유율을 가지며 명실상부한 사진 제국의 황제로 우뚝 서게 됩니다. 코닥은 그야말로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과 수차례의 경제대공황, 오일쇼크가 발생하며 미국의 수많은 기업이 파산하고 휘청거릴 때도 코닥의 성장세는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코닥의 실패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의 진보를 두려워하지 않던 코닥의 기본 이념에 따라 1975년 코닥의 전자사업부에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발명품이 개발되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였는데요. 이 카메라는 0.01메가픽셀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CCD 센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비록 저장 장치로 카세트 테이프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진 한 장을 저장하는 데 23초나 걸리긴 했지만 분명 혁신적인 기술의 도약이었습니다. 코닥 내부에서도 가까운 미래 카메라 시장이 디지털로 완전히 전환될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그들이 개발한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를 특허청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닥의 수뇌부들은 디지털 카메라의 개발이 자신들의 주력 사업인 필름과 일회용 카메라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디지털 카메라 연구를 중단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연구원들에게 진보를 두려워하지 말고 만들고 싶은 게 있다면 아무거나 만들어보라고 했던 코닥의 창립자 조지 이스트먼의 이념이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81년 6년 전 자신들이 버렸던 디지털 카메라를 소니에서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더욱 세련되고 더욱 빨라지고 더욱 실용적으로 변한 디지털 카메라의 모습에 코닥 임원진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 개발을 다시 시작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니의 디지털 카메라는 분명 진보적인 물건은 맞았지만 상업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금액과 조악한 사진 품질, 일반인과 전문가들 모두에게 외면받는 소니의 디지털 카메라를 보고 코닥은 자신들의 선택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디지털 카메라는 당장 돈벌이 수단이 안 되는 먼 미래에나 사용할 법한 공상의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시대를 역행하는 행동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열악한 사진 품질로 발시하던 소니는 최초의 상용화 디지털 카메라 MVC-C1과 최초의 사이버샷 DSC-F1을 출시하며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고 전통의 강자 니콘과 캐논 또한 점차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도 코닥은 필름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996년 APS라는 코닥 어드밴틱스 필름을 개발하며 더 좋은 품질과 편리한 사용을 강조한 필름을 신규로 출시한 것이었는데요. 물론 코닥만의 포맷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35mm 필름처럼 다양한 브랜드들이 각자의 브랜드를 내걸고 판매했던 필름이었는데요.
그런데 코닥의 APS 카메라는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디지털 카메라임에도 필름이 필요했던 것인데요. 이 카메라는 LCD 액정이 달려있는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액정을 보고 사진을 촬영, 리뷰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정말 변태스럽게도 사진을 인화하기 위해서는 필름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코닥이 얼마나 아날로그에 집착했는지를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우리 모두가 예상하듯 이 필름은 시장에서 주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일반 필름에 비해 가격도 비싼 데다가 보통의 현상소에서 현상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새로운 규격의 필름은 필름 브랜드들의 역량을 분산시키는 암초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서 결국 코니카는 미놀타와 흡수합병되었고 아그파는 파산, 코닥은 파산 직전까지 몰리는 역풍을 맞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코닥도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환으로 2001년 코닥은 사진 공유 사이트 우포토를 인수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자신들의 역량을 키워나갈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닥의 마인드는 근시안적이고 시대의 트렌드를 전혀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종이로 출력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코닥은 사진 공유 사이트였던 우포토를 그저 온라인으로 사진 인화를 신청하는 창구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코닥이 우포토를 인수하고 불과 3년 뒤인 2004년 세계 최대의 사진 공유 사이트인 페이스북이 설립되게 됩니다. 만약 코닥이 우포토를 이용해서 사진 공유 서비스에 힘을 실었다면 지금 우리는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코스타그램을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인 것이죠. 코닥의 헛발질이 여기서 끝이라면 좋겠지만 그들의 1차원적인 시야는 디지털 카메라 개발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코닥은 2005년 세계 최초로 와이파이가 내장된 디지털 카메라를 출시하게 됩니다. 이 카메라는 무려 USB 케이블 없이도 컴퓨터에 사진을 전송할 수 있었고 메일로 사진을 발송하는 기능 또한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아이폰이 발명되기도 전이었고 와이파이라는 것 자체가 생소하던 시기 굉장히 발전된 카메라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시대였던지라 만족할 만한 수준의 매출이 나오지 않자 코닥은 빠르게 이 카메라의 개발을 중단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코닥이 벌인 무선 정송 기술을 활용한 카메라가 추후 출시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삼성 블루와 NX 시리즈였습니다. 삼성은 미놀타와 펜탁스의 광학 기술력과 삼성전자의 IT 기술을 접목하여 시대를 앞서 나간 카메라를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코닥의 똥불로 2012년이 되면서 파산 위기 사태로 표면화되게 됩니다. 코닥은 파산을 면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기업 회생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것은 곧 한 세기를 주름잡던 아날로그 기업의 종말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코닥은 연방정부의 844만 달러를 지원받고 기업 회생을 위해 회사의 모든 것을 도려내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필름과 카메라 사업부 그리고 1100여 개에 달하는 디지털 이미지 관련 특허를 5억 2천만 달러에 매각하게 됩니다. 또한 14만 명에 달하던 코닥의 임직원은 2013년 19,000여 명까지 줄이며 회사의 규모를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필름 회사가 아니게 된 코닥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스마트폰과 가상화폐 시장에도 발을 들여놓았으나 이 또한 얼마 가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최근까지 코닥은 라이선스 사업과 상업용 인쇄물, 특수필름 사업으로 겨우겨우 회사가 운영되다가 지난 2020년 그 질병이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 미정부의 지원을 받아 코닥 파마스티컬즈라는 제약 사업을 시작하며 재기를 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때 사진업계의 유일무이한 독보적 존재였던 필름 제조 회사 코닥은 130여 년 만에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코닥의 흥망성쇠를 세밀히 바라보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설립자 조지 이스트먼의 철학으로 성장했었던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서도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기한 아이템은 얼마 안 가 다른 회사에서 크나큰 성공을 했었음에도 그들은 실패에 대한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코닥의 과거와 현재를 보고 있자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당장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